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 후 현실은 지옥. 5060대의 90%가 겪는 충격적 노후 참상. 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시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루빨리 퇴직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세대 간의 축적된 자산 구조, 복지 제도, 그리고 개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5060대가 된 지금 노후를 편안과 안정으로만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싶을 정도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면서 은퇴 후의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조금이나마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듣는 은퇴 후에 5만 원은 있어야 한다와 같은 정보가 막연하게 들리거나 또 반대로 그 정도 금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후에 피눈물 나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1. 노후 현실의 복합적 어려움.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경제적 소득의 단절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녀 지원, 부부 관계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막상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반면 나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어딘가 소외된 느낌도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히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2. 사례 1 명예퇴직 후 막막한 가정경제. 김씨 58세. 김씨는 30년 가까이 한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씨 입장에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터라 명예퇴직금이라도 받으면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자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까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이들도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고 집 대출은 조금 남아있고 부부가 함께 지낼 노후 자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명예퇴직금이 생각보다는 크게 들어왔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아이들 학비와 주택 대출금에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갑자기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일하긴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폭발한 거예요. 사실 한창 일을 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지출이 커지는 게 당연했고 월급이 있으니 버틸만 했지만 이제 소득이 끊기니 지출의 무게가 배로 느껴지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해도 일단 돈에 대한 불안부터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게 그냥 휴식이 아니라 나의 재무 상태와 직결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점을 김씨는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3. 사례 2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올인한 뒤 찾아온 공허함. 이씨 61세. 이씨는 공기업에 오래 몸담아 오셨는데 조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자녀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고 해요. 사실 본인도 젊을 때 못해본 공부, 경험들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길을 가니 그래, 그래도
내 희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졸업하고 난 뒤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이 꽤 오래전에 끝났으니 독립을 완전히 해버린 거죠. 이 씨는 늘 자녀와 밀접하게 교감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허탈함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많은 걸 투자해왔는데 정작 이제 와보니 이 씨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별로 남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 미뤄뒀던 건강검진, 취미생활,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할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온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라는 감정이 들기 쉬워요. 이 씨의 사례는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뒤에 가족과의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생기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4. 사례 3. 건강 문제로 생계마저 불안해진 상황. 박 씨, 63세. 박 씨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육체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나중에 내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조금씩 했다고 해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틈틈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으니 별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었는데 퇴직 후에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 했지만 이미 어깨랑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 퇴직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연금은 아직 충분히 나오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들도 결혼 준비나 자녀 양육 문제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보탤 형편이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 문제라는 게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잖아요.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들거든요. 박 씨는 몸이 회복되면 알바라도 해서 수입을 좀 벌고 싶지만 몸이 버텨주지 않으니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기가 싫어진다고 해요. 결국 이렇게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안정, 사회적 활동,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까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5.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이 세 분의 사례를 보면 은퇴 후 현실이 왜 지옥처럼 느껴지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퇴직이든 결국 우리가 마주치는 공통적인 문제는 소득 단절, 건강 악화,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감 등등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답도 없나 보다라고 체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이 시기를 대비하고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재무 설계와 지출 구조 점검. 퇴직금과 연금, 예적금, 보험, 그리고 주택의 가치 등 현재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만약 지출이 너무 많다면 작은 부분부터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사는 주택이 너무 넓거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제2의 일자리 혹은 소득원 모색. 퇴직 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기술,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최근엔 은퇴한 분들이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 지역사회 봉사활동 같은 데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쉽게 나도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체력이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격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해 얼마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진다는 점이에요. 건강관리와 멘탈 케어.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 식습관을 최대한 개선해서 병원을 덜 찾도록 노력해야겠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역할 상실, 소외감, 우울감이 만성화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멘탈 관리를 해보세요. 가족 친구와의 관계 정리.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해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부부 사이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 이런 걱정이 있어라고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서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복지 제도 활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게 맞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마다 50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실버 취업 알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참여해보세요. 6. 마무리. 내가 내 노후의 주인공이다. 퇴직 후 인생이 정말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말, 과장된 표현 같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닥치면 체감 온도가 그만큼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5060대 은퇴자들의 인생이 다 비극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준비를 하고 이미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을 누릴 수 있어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아직 살 날도 꽤 길잖아요.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남들에게 말하기 창피하다고 무작정 숨기기보다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나누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노후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즐거움도 다시 찾아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본인만의 색깔과 꿈을 이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 보아요.